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일본 유학생입니다. 일본 유학생이요? 네. 유학생과 협동조합이라 어떤 의미인가요? 1920년대 일본 유학생은 네. 조선 민중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1926년 현재 3,200여 명으로 조선 전체 인구로 볼 때 극히 일부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일본 유학생들의 어깨도 상당히 무거웠는데요. 입신양명을 향한 개인적인 열망과 함께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활동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6년 6월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스코트홀에 전진환을 비롯한 일본 내 유학생 1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일제의 식민지 착취를 배제하고 농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 운동사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전진환 씨는 해방 후에 초대 사회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영임하신 그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반제국주의적 경제 조직체인 한빛을 조직하기도 했고 여기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운동사를 만들어서 항일운동은 물론 협동조합 운동,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이듬해인 1927년 1월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 함창협동조합을 처음으로 설립했고 이어서 상주, 안동, 김천, 군위 지방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1930년대에는 조합 수가 1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운동사에 관해 기억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는가요? 협동조합 운동사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천도교 조선농민사와 YMCA 농촌부가 1925년부터 농촌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협동조합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비교할 때 비교적 일찍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활동을 개시했고요. 또한 종교 조직이 아닌 일본 유학생들의 자발적인 결사로 출범을 했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민족운동, 사회운동으로서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들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일제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텐데 말이죠. 그쵸. 아쉽게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는데요. 네. 우선 1920년대 고율의 소장류, 그리고 고리체의 고통 등으로 농민의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농민들의 저항으로 나타났고 총독부는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조합, 개통농야와 같은 관제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협동조합들의 조직화, 규모화의 불안감을 느낀 일제가 민간협동조합 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흡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민간협동조합 운동은 심한 견제와 압박을 받으면서 강제 해산되거나 자연 소멸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쉬움이 크네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소비조합입니다. 네, 제가 앞서 농촌 중심으로 조직됐던 협동조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3.1운동 이후 민족적 자각을 통해 독립운동, 대중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면서 일종의 소비조합 운동도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네. 그중 가장 먼저 설립된 협동조합이 1920년 5월 15일 창립한 목포소비조합입니다. 그렇군요. 네, 1920년 창간된 동아일보에 목포소비조합 창립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반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특히 빈자계급의 소비품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것이 그 골자라고 설립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라는 협동조합 정의와 원칙을 구현하려는 모습들이 1920년 초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네. 신문 기사에 소개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거군요. 네. 그 이후에도 6월 경성소비조합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소비조합이 조직됐고요. 네. 1920년대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에 맞서 전개했던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인 물산장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농촌 계몽뿐만 아니고 도시민들의 경제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소비조합 운동도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정채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에드워드 카의 말입니다. 앞서 키워드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 해방전 시기
협동조합 운동의 태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 1920년대 가난한 농민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꽃을 피우려고 했지만 1930년대 후반 전쟁 준비를 위한 일제의 통제와 탄압 속에 그 꽃은 채 피우지 못하고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숱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바탕이 되어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의 꽃을 피우고 농협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랬던 식민지 시기, 지주와 일제로부터 수탈을 당하던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돌볼 국가가 없었던 때 지식인과 농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고자 절박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절박함은 협동조합을 요청했고 비록 그들의 땀과 수고는 갖은 탄압으로 미완에 그쳤지만 협동조합은 유일한 희망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협동조합의 선구자들이 꿈꿨던 미래를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현실화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